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제1부대통령에게 조선을 보내시었습니다. 조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헤란, 이란 이슬람공화국 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머쿠베르 카카. 나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세이드 에브라힘 라이시 카카가 뜻밖의 사고로 서거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세이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각하의 서거는 형제적인 이란 인민과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세이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각하는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 이슬람교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이란 인민의 위협에 커다란 공헌을 한 걸출한 정치활동가였으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보시였습니다. 나는 귀국 정부와 인민이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강력하고 부흥하는 이란을 건설하기 위해 구람없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리라고 확신하면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3, 2024년 5월 20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존을 보내왔습니다. 답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내가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로 다시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축하와 친손 우애가 담긴 축전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의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서 언제나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아랍사회부흥당과 조선노동당 사이에 맺어진 협조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4년 5월 19일 디마스크.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하여 사회주의 미래의 건설자들이 떠올린 전이거리에서 새 집들이가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주강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 밑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눈부시게 펼쳐지는 우리 수도 평양의 새거리에 복받은 인민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미래의 주인공 건설자들인 열혈 청년들의 꿈과理想, 충성과 애국의 영성은 힘과 열정이 떠올린 전이거리가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언덕을 전하면서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5월의 밤하늘가에 울려 퍼진 황홀한 준공의 축포성과 함께 감격의 열광으로 끌어번진 그날의 환희를 안고 어디가나 격정으로 설레이는 청춘의 리상거리에 행복의 새 주소를 정한 근로자들, 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함께 기뻐하는 정다운 모습들은 조선노동당의 진 모습으로 또 사회주의 영상으로 더욱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오모니 당이 안겨준 희한한 보금자리로 들어서는 복받은 주인들을 청년 건설자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제대공간의 가정이 우리 집이 겨울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려는 청비서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궁궐 같은 새 집에 입사하고 보니 정말 그 사랑과 그 고마움에 어떤 말로 무슨 말로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온밤 온 가족이 새고리를 거니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
원수님 용도 따라 당의 용도 따라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다 하게 그런 결심이 그저 샘솟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인가? 쓸어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아니셨다면, 우리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4칸짜리 궁궐 같은 집을 하다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눈부신 발전상, 나날이 변모되는 평양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우리식 문명의 최졸정에서 행복의 겨워 토치는 격정의 외침이 하늘 아래 첫 집인 초고층 아파트의 창가마다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보면 볼수록 황홀경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번화가에서 누구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리상으로 간직하신 우리 원수님의 웅대한 뜻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용해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를 비롯해서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궁궐 같은 살림집을 품들여 마련해준 고마운 어머니 당을 위해서, 내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맡은 일을 더 잘해 나갈 불같은 일념이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이거리의 새집들이 풍경은 창조와 변혁으로 약동하는 청춘도시 평양의 번영기와 더불어 끝없이 만발하는 로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입니다. 올해 알곡거지 점령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해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조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염주군 도양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도 겨우 풍년 가을을 안아올 의지를 안고 떨쳐나 모내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튼튼하게 자리온 변모들을 제때에 전진 포장하는 한편 쏘리치기와 넌물잡이를 앞세우고 또 기계화 휘중을 높여서 매일 많은 면적의 모를 내고 있습니다. 염주군 출판물 보급소의 일꾼들과 보급원들이 이곳 농장에 달려나와 경제선동을 진행해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금야군 인흥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최전선을 지켰었다는 남다른 용의를 안고 모내기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지대적으로 볼 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햇빛 침률이 낮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농장에서는 모내기 운동 자기 지방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 따르는 모내기 좁기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은 변모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모내기에서의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고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야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애국 헌신과 힘찬 투쟁에 의해서 지금 이곳 농장의 모내기 실적은 매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천군 강북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올해도 기어이 다수학을 이룩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모내기를 적극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농장은 내성강을 끼고 있어 현재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모판 안의 온도 보장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지대적 기후 조건에 맞게 모판 온도를 잘 보장해주고 각종 영양 강화제들을 시비해서 튼튼하고 실한 변모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수리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모내기에서 책임성을 높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선전 선동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해서 당주강연의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절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당면한 모내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 선동 활동을 맹렬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의주 광장에서 출동식을 가지고 농장들이 달려나간 도안의 경제 선동대원들은 기백 넘친 경제 선동 활동으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 안고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애국 요리를 더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도 당 결정 관철회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송 선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달려나간 방송 선전차 방송원들은 격동적인 선동 방송으로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단결된 힘을 총폭발시켜 나가고 있는 노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거무해 주었습니다. 황해남도 직맹위원회에서는 해주 신발공장에서 덕급단위 직맹 초급 조직들이 직관 선동 경연을 조직했습니다. 호소성이 강한 직관 선전물들은 당주강의 구상과 의도를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요리한 것을 지나선 공장 노동계급의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온 나라를 소림화 원림화해서 나라의 자연보원을 누리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여러 단위들에서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산림과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나무의 살음률을 높일 수 있는 효능 높은 여러 가지 약재들을 개발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지난 기간 신문나무의 살음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나무 뿌리 내림 촉진제, 그리고 나무 영양액, 이 보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재들을 개발하는 경험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뿌리 마름 방지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뿌리 마름 방지제는 간단히 말하면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드러난 뿌리에 피막을 씌워가지고 뿌리와 그리고 식물체의 수분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그 살음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뿌리 마름 방지제는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고 또 살음률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에서는 산불 방지 사업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산림 자원 관리의 정부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불 위험성 평가 체계와 산림 자원 조사 변동 관리 체계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흔한 야생 식물들의 뿌리에서 식물의 생장에 매우 효과적인 식물 내생균을 분리해낸 데 기초해서 새로운 내생균 접종제를 개발했습니다. 식물 내생균이라면 엔도파이트라고도 하는데 식물체 내에서 이제 공생하는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식물 내생균을 나무나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에 인공적으로 접종해주면 그 생장을 촉진해서 열매나 알곡의 수확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구사들은 내생균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해서 각이한 식물종에 보다 효과적인 내생균 접종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예멘의 항쟁 세력이 마리부주 상공에서 미국의 MQ-9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17일 항쟁 세력 대변인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무인기가 국산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쟁 세력이 가자지대 팔레스티나인들을 지원해서 홍해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와 같은 형태의 무인기를 격추하기는 이번까지 네 번째라고 합니다.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17일 극심한 열파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올랐으며 최고 47.4도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화재 사고들이 발생했으며 운행 중인 여객기의 공기 조화 장치에서까지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러한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농업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 체계의 정밀화, 과학화를 실현해서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농업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현대적인 기술들이 적극 개발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인 민물 사용량의 70%가 농업 용수이며
이러한 과도한 물 사용은 토양 침식과 생태계 오염, 물 부족 현상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농업 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물의 과도한 사용을 막고 변화되는 기후 조건에 맞게 물 사용량을 최적화하면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인 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밭들에 설치된 수감 장치들을 이용해서 토양의 습도와 폐약각, 기상 상태와 작물 상태에 대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다음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어느 시간에 얼마만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자체로 판단하고 작업 지령을 줍니다. 이에 따라 밭에 설치된 관수기들은 자동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물 주기를 진행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와 작업 진행 결과에 대한 정보는 관리자의 손전화기나 컴퓨터로 전송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관계 체계를 도입하면 작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물의 질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 가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한 다기능 사무용 책상입니다. 책상 위는 여러 형태의 충전 포고들과 무선 충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손전화기나 휴대용 컴퓨터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손짓으로 조명 등을 끄거나 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책상면은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각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기본 작업면의 옆에는 마지크로 글을 쓰거나 지울 수 있는 특수한 판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합리적인 사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이 좁은 어린이방에 설치할 수 있는 접이식 2층 침대입니다. 침대는 평시에 접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손잡이를 잡아당겨 내려오면 됩니다. 사다리와 보란간도 쉽게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약형 책상입니다. 너비가 78cm인 이 책상은 임의의 순간에 6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루기 쉬운 것으로 해서 여자 혼자서 3초 내에 접거나 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5월 중순에 들어와 북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렸는데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9.2mm로서 평년의 65% 정도였고 지난해보다는 약간 많았습니다. 최근 10년간 5월 중순 강수량을 대비해보면 2020년까지는 평년보다 많았지만 2021년부터는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농업부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5월 상순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이 적절한 시기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중순에 평년에 비해서 비가 적게 내렸어도 농작물들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5월 하순에도 비가 자주 내릴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밀보리 포존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기온도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모내기한 변모들의 모살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밀보리와 모살이하는 변모들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인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소위안의 대부분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흐리거나 안개가 낀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안개가 낀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선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안개가 낀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조선 소위에서 안개가 끼면서 버림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고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